469번에 일단 별표 하나 쳐두시고 별표 쳐놓고 이것도 하나의 유형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어떠한 유형이냐면 바로 위에 있는 468번 질문 안 나왔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 각각의 사인의 형태를 468번 잠깐 보면 막 2R분의 A 막 이렇게 열심히 바꿨다는 거지. 지금 코사인 나오면 코사인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바꿨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제곱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저거 하다가 죽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곱의 형태가 나오면 코사인 제곱이 편해. 애초에 사인 제곱이 편해. 이런 사람이 사인 제곱이 편하다는 거지. 얘를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사인 제곱으로 바꿔버려서 위에 문제처럼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먼저 보여야 돼 얘들아. 근데 처음 풀 때는 안 보일 수 있어. 이 형태는 너무나도 물론 이렇게 해서 답은 나와. 이렇게 다 죽는다는 거죠. 사인으로 바꿔버리면 얘를 2r분의 a의 제곱으로 충분히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일단 이 가라는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1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1 사인 제곱 b 플러스 1 사인 제곱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상수 일단 지워 1 지워지고 여기도 1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오케이. 사인 제곱 b가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c가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제 이 사인 b라는 걸 2r분의 5p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게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양쪽에 4r제곱을 곱해버리니까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와서 일단 b가 b변인 직각삼각형이 나오겠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일단 가가 의미하는 건 b가 b변인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 c중 잡으면 여기가 이런 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오세요. 자 일단 가를 활용했으니까 가는 버리시고 문제 보니까 넓이라고 나와있는데 넓이라는 건 이제 직각을 줬으니까 넓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분의 1 AC라고 할 수 있고요. 얘가 30이다라는 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직각을 줬기 때문에. 됐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단 AC는 60이라는 식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을 구해야 되는 두 번째 식이 어딨냐면 일단 요놈들 전부 다 각변환 공식 써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 각변환 공식 쓰면은 마이너스 3배의 탄젠트 A고요. 자 이거 각변환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B가 90도라고 주고 있는 거야. 각변환 안 되면 항상 각 먼저 체크해야지. B가 90도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B가 2분의 파이니까. 자 그러면 탄젠트는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더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각변환 공식 써버리면 3, 4분면이고 안 바뀌지? 얘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플러스 탄젠트 C 얘가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를 열심히 해보니까 여기까지 따라와요. 각변환으로 바꾸고 이 가를 활용해서 B가 2분의 파이라는 것까지 활용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탄젠트 A하고 탄젠트 C라는 걸 또 어떻게 처리를 하냐? 직각삼각형 나왔기 때문에 탄젠트 A는 C분의 A 이렇게 바로 읽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탄젠트 A는 마이너스 3 곱하기 C분의 A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 탄젠트 C는 A분의 C 이렇게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두 식 보는 순간 문자 두 개씩 뜨니까 연립해서 AC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거 연립은 막힌다는 거 다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470번 가도록 할게요. 470번. 자 지울게요. AC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막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항상 조건이 3개가 있어야 돼. 코사인 법칙은 4개 중 3개를 할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코사인이야. 근데 여긴 지금 조건이 2개밖에 없으니까 코사인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건 사인 법칙밖에 없고 사인 법칙을 그대로 써보면 사인 30분의 6은 2r 이게 아니야. 왜? 2r 여기 외접원의 반지름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게 없잖아. 어쩔 수 없이 여기 각을 잡아주시고 이놈의 변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얘가 사인 세타분의 x다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x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x의 최대값. 자 그럼 이 식을 x로 정리해보면 x는 자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가 12야 12. 12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놈의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최대값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이거 딱 떼봐. 12 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몇이야? 12. 12 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뭐야? 12. 세타가 뭐일 때? 90도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그냥 12가 답이다. 좀 허무한 문제야. 근데 코사인을 쓰면 말이 안 되고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최대값 12를 갖는다. 넘어가서 474번 갑시다. 474번. 473 이런 건 없나? 473이 없네. 473 이거 안 해도 돼요? 잘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473도 할게요. 폭이니까 높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높이를 구하라. 질문이 안 나오는데. 자 봅시다.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를 선생님이 푸는 이유는 문제를 읽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자 우리가 원래는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거를 특수각이라고 알고 있어. 그치? 왜냐면 걔네는 완벽하게 사인 30을 2분의 1이라고 내가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사인 22도의 값을 줬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22도 동안 특수각 취급을 해줘가지고 얘도 최대한 활용한다라고 읽어주는 거야. 22도도 특수각이라고 읽어주는 거야. 문제에서 사인 값을 주면. 무슨 말인지 되니? 마찬가지로 이 사인 52도를 줬다는 얘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한해서 얘는 이제 특수각으로 바라봐 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있는 이놈의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야.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여기가 52도라고 나왔어. 그 말은 여기가 30도란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는 여기가 특수각으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도 특수각으로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특수각이 두 개인 삼각형 어떻게 하라고 했어? 직각을 만들어서 두 개를 활용하자라고 했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이 특수각과 이 특수각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세요? 기억나야 돼. 여기가 30도, 40도 이렇게 나오면 45도 나오면 특수각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다고 얘들아. 이 원리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근데 여기 아래가 2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00인 상황이고요. 이제 이 특수각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래는 여기가 뭐 60도면 2대 1대 3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은 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200 사인 22도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라고. 여기가 A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A 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은 네 여기가 3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이겠죠? 2대 1대 루트 3 그러면 여기가 400 사인 22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됐니?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높이니까 이만큼, 높이 이만큼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높이 이만큼. 그럼 얘는 또 400 사인 22에다가 사인 52를 곱하면 된다는 거지. A 사인 52. 여기 변의 길이가 A면 A 사인 50. 그래서 답이 400 사인 22도 곱하기 사인 52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각을 줬으면 쟤를 여러분들 특수각이라고 읽어줄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넘어갈게요. 474번 이어서 갈게요. 474번.
45도, 여기가 6, 여기가 30도, 여기가 100도, 그리고 여기가 90도 이렇게 나와있네. 여기 60도 체크해주면 돼요. 이렇게 나와있을 때 CD의 거리를 구하라, AD의 거리를 구하라. CD 그놈하고 거리를 구하라는 겁니다. 네, 자 봅시다. 자 474번은 여기 어디 뭐라고 써놓냐면 외접원 이렇게 써놓을까? 외접원 텐션이 좋네. 자 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이 어떠한 유형들을 풀어줬는데 외접원을 숨겨서 표현한 문제들을 풀어준 것 같아요. 외접원을 막 숨겨가지고 표현한 문제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로 변의 길이가 같다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BDCD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 그러면 얘는 아니 외접원이 아니지. 얘는 어쨌든 뒤에서부터 A, B, C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A, B, C 이렇게 뭐 원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 뭐 저런 것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외접원이 뭐 삼각형의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렇게 나와있던 것 같아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적을 필요 없어. 그냥 복습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와있으면 어떠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라는 얘는 여러분들이 외접원이라고 또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숨겨줬냐면 아이고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이 각하고 이 각을 더해서 180도라면 얘는 사실 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다라고 해서 얘도 외접원이 보였어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여기 둘이 돼서 180도가 돼야 되는데 직각을 끼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직각.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놈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원이 있다. 근데 이때 직각이기 때문에 얘가 지름이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돌려서 외접원임을 표현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얘가 이제 시험에서는 사실 얘랑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여기도 외접원이 사실 숨어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라고 해서 이게 뭐 중3 때 배우는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네 개의 점을 찍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각도와 여기에 있는 이 각도가 같다면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의 개념입니다. 네 개의 점을 찍었을 때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읽히는 거야. 사실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려놓으시고 여기다가 뱅크 3개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좀 보이셔야 되는데 저게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은 복습이었고 안에다가 이거 하나 그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일단 여기가 뭐 30도, 105도, 60도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105도니까 아는 각을 일단 먼저 표시하자고. 그럼 여기가 45도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 각을 표현하고 봤더니 얘랑 얘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네 개의 점은 사실 한 원 위에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거야. 따라오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문제 딱 봤을 때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던지 아니면 그냥 한 원 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원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각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 일단 여기 있는 이 30도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도 30도가 되겠네. 맞나요? 이 호에 대한 원주각 30도, 30도 이렇게. 또 같은 각 있나요? 여기가 60도네. 여기가 이만큼이 60도네. 이만큼이 맞아?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도 따라오지. 이만큼도 60도네. 이만큼. 여기가 60도네. 그러면 여기 반대가 45도가 되네요. 즉 각을 사실 다 쪼개서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사실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특수각들이 막 난리치고 있고 여기 변의 길이 하나 줬으니까 각각의 변의 길이 먼저 구할 수 있는지를 보면 여기가 45도 45도니까 1대 1대 루트이다.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루트가 된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여기는 이 유니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지름이 된다는 얘기죠. 원에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저 빗변이 지름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3루트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란색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보면 노란색은 요놈 마주보고 있는 사인 법칙 쓰면 노란색 나오겠다. 사인 60분의 요놈이 2r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건 빨간 색깔은 얘랑 마주보는 각 요놈. 왜 외접원이니까 사인 법칙일 거 아니니? 맞아? 사인 30분의 요놈이 2r 하면 나오겠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직각 외접원 본 순간 직각 달려들어서 지름 찾은 순간 사인 법칙으로 답이 나온다. 따라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476번 갈게요. 476번. 마주보는 변 또는 그 연장선의 예전선의 길이가 2대 3대 4다. 얘가 2대 2k 이렇게 하면 3k 이렇게 하면 4k. 자, 그럼 여러분들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 신기하게 한 점에서 만납니다. 무조건 삼각형이 저래요. 그래서 제일 수심이라고 원래 옛날에는 배웠지만 요즘은 안 배우죠, 여러분들. 하지만 저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오케이? 여러분들 옛날에 평면좌표 이거 할 때 막 저거 진짜 수심이 한 점에서 만난다 막 저거 증명하고 막 이랬는데 저만 알면 되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BAC 여기 각을 세타를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각각의 수선의 발들이 나와 있는데 2K, 3K, 4K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라는 거죠.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거기서 이미 막혀버린다는 거야. 저걸 활용을 내가 어떻게 할까? 맞니? 자, 그러면 문제 풀다가 막히면 넓이로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그냥 머릿속에 박으세요. 삼각형 풀 때는 문제 풀다 막히면 넓이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지. 또는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높이니까 얘는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도형과 약간 조금 비슷한 게 여기 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면 얘는 우리가 넓이로 맨날 풀었던 것 같아. 맞니? 여기 이렇게 삼각형 세 개 쪼개서 넓이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그게 조금 더 연장된 것뿐이야. 됐니? 자, 그럼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내가 넓이로 문제를 풀 것이고 이 각각의 길이비를 활용하려면 얘가 높이니까 밑변도 어느 정도 잡아줘야겠다. 그래서 밑변을 일단 잡읍시다.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잡아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전체의 넓이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A 곱하기 2K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자, 이번에는 밑변 곱하기 높이 C 곱하기 4K라고 표현도 되고 그 다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B 곱하기 3K라고도 표현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지워버리고 K도 다 지워버리면 식이 2A는 여기 먼저 씁시다. 3B 얘가 4C가 된다. 즉 얘가 의미하는 건 각 변에 길이비를 주고 있다는 거죠. 길이비를 돌려 표현하고 있는 거야. 성빈아! 정신 차려. 각 변의 길이비를 돌려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K라고, 얘를 뭐 또는 뭐 네모라고 잡아서 뭐 A는 2분의 네모, B는 뭐 2분의 네모 이렇게 해도 좋지만 빠른 방법은 2, 3, 4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한다. 12. 그러면 A는 6이면 되고 맞니? B는 4면 되고 C는 3이면 된다는 거지. 그래야 같아진다고. 그래서 이 말은 A 대 B 대 C가 6대 4 대 3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각각의 길이비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6이니까 여기 6x
B가 4니까 여기 4x, C가 3이니까 여기 3x. 그러면 길이 B 주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기만 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거지. 됐니?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487번. 481번이네. 481번부터 왔어. 481번. 주고요. 이런 거는 삼각함수에서도 많이 봤던 표현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있고요. 코사인 2세타를 구하라. 물어보는 게 답이구나. 혹시 여기서 아까 그 미적분을 썼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아, 맞아요. 이 문제에서 미적분 썼어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니까. 잘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는 바로 보이는 것 같아. 얘가 질이니까 직각.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 루트 7분의 4가 나와서 뭐 루트 7분의 2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니?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코사인 2세타를 구하기 위해선 2세타에 대한 각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2세타에 대한 각도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세타라는 각이 나왔어. 근데 이 세타를 뭐라 부르냐면 얘는 원주각이라 불러. 원주각. 원주를 끼고 있는 각. 이렇게. 원 이렇게 있을 때 이 원주, 원의 둘레를 끼고 있는 이걸 세타라고 불러. 그러니까 괜찮니? 그럼 이 세타 어떻게 찾아야 돼?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니까. 그래서 이 세타를 찾으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타를 이렇게 찾아야죠. 중심각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이 문제를 읽는 방법은 세타 나왔는데 이 세타를 찾아달래. 얘가 원주각이니까 중심각을 활용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세타라는 각도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지. 세타는 이놈에 대한 중심각이니까 이만큼이 이 세타가 됩니다 라고 찾아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내가 코사인 2세타를 구하기 위해선 저 2세타를 끼고 있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즉 삼각비를 하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세타를 끼고 있는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찾아주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얘가 루트 7, 얘가 루트 7이고 여기는 이놈은 피타. 이 큰 삼각형에 대해서 피타를 쓰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2세타라는 각도를 찾아주신 후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486번 갑니다. 486번. A, B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 전체적인 틀부터 한번 봅시다. 486번 맞추신 분. 자, 86. 계산이 좀 간단했나요? 코사인 법칙 썼니?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486번. 자,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줬으니까 사실 다 주고 있는 거야. 이 각도 알고 이 각도 알고 이 각도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먼저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내가 구하려는 이놈의 길이를 가지고 내가 구하려는 이놈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x에 대한 식을 최대한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가 특수각 30도니까 이거 나는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는 이 길이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 길이를 알면 당연히 요거 세 개 가지고 코사인을 쓰면 x가 나오겠지. 근데 이 길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하나에 대한 식만 쓸 때면 지금은 식을 2개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문자를 2개 잡는 순간 식이 2개 필요하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식을 2개를 가지고 지금 천천히 세워보면 봐봐. 일단 선생님이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럼 너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 코사인 세타를 내가 열심히 구했어. 근데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걸 이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x, y에 대한 식 하나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식 하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이 x, y에 대한 식이 여기서도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또 x, y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 2개를 연립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저게 좀 복잡해요. 저게 좀 더러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열심히 써서도 풀 수는 있지만 식이 더러울 경우 사인 법칙을 좀 활용하면 식이 간단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사인 법칙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코사인 법칙 물론 틀리진 않았지만 사인 법칙이 더 간단하다는 걸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 봐봐. 일단 내가 구하려는 게 이 x인데 이 x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쓰려면 선생님 저는 이 각을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여기가 아니라 크게 보면 이 각을 알면 된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이 각과 마주보는 이 편. 따라와.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30도를 또 어떻게 볼 수 있어? 이 각과 마주보는 이 편.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야. 사인 세타분의 x는 사인 30분의 루트 14다라고 하면 바로 x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다시 사인 법칙 크게 큰 삼각형으로 보면 이렇게 사인 세타분의 x는 사인 30분의 루트 14가 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 세타를 이 삼각형에서 찾은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사인 세타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코사인 세타를 찾은 다음에 사인을 구한 후 사인 법칙을 쓰면 한 방에 나온다. 근데 x, y라고 잡고 코사인 법칙을 두었어도 답은 나오지만 너무 좀 복잡해. 알겠니?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 연결시켜서 끝. 자, 489번 갑시다. 489번. 487. 487부터 갈게요. 487, 489. 487. 자, 봅시다. 자, 일단 저러한 도형도 징그럽게 많이 나오는 도형이에요. 이러한 도형도. 그래서 이러한 도형들 먼저 한번 뾰로로 체크 좀 하고 갑시다. 자, 일단 487번 이거 보면 봐봐 얘들아. 여기 90도고 여기 90도란 말이야. 여기 각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각 알고 있는 거야. 다 더하면 2파이지. 근데 이거 둘이 더하면 뭐야? 90도 90도니까 파이지. 이 각 뭐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알고 있는 거야.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기 세타를 여기 파이너스 세타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일단 그거 먼저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한 도형이 저기 넘어가면 506번 이런 거 보여요. 506번. 자, 여기다가 506번이라고도 써놔. 각도를 더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505번도 있구나. 자, 505, 506 다 같이 묶어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505, 506. 자, 그래서 505번도 문제 그냥 같이 묶어서 봅시다. 505번 질문 없네. 506번도 없네. 다 했나보다. 이것만 할게.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사인을 알고 있고 문제에서는 x하고 y의 곱을 구하라 라고 나왔는데, 일단 한변이니까 사인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를 4라고 잡고 여기를 3이라고 잡으면 되겠다. 그럼 이 x를 구하기 위해선 두 변과 B인각을 알고 있으니 코사인 법칙을 쓰면 x가 나오겠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여기도 똑같이 이 y라고, 지금 내가 이 y를 구하려면 여기 두 변과
띄인 각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을 y가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이 각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것 때문에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넘어갈게요. 코사인 법칙은 각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489번 갑시다. 489번. 사인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이다. 이때 BD 더하기 CD를 구하라. BD 더하기 CD.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면 X 더하기 Y를 구하라.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하고 넘어가야 돼. 가장 기본적인 거 뭐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가장 기본은? 선생님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여기 3분의 파이니까 이 문제를 풀든 못 풀든 여러분들은 풀기 전에 여기 먼저 체크하고 갔어야 돼요. 이렇게. 알겠니?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외접원이 나왔고 더욱이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으니까 얘를 볼 순간 사인 법칙에 일단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내가 사인 법칙을 쓴다면 일단 이놈의 길이가 나와. 사인 3분의 파이는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네모라고 합시다. 네모가 2r이다. 4루트 7이다. 이렇게. 네모를 구하면 네모는 4루트 7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2 루트 21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1루트 21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x하고 y를 내가 각각 구해줘야 된다는 얘긴데 나는 지금 문제에서 이 삼각형을 보면 얘도 이 원에 내접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코사인 법칙을 쓰기보다는 사인 법칙이 훨씬 더 간단할 거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일단 이 x를 먼저 찾자. x 사인 세타분의 x가 2r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사인 세타분의 이 마주보는 얘가 2r 이렇게. 그러면 사인 세타가 7분의 1 루트 7이니까 x는 4 루트 7 얘가 2r입니다. 곱하기 7분의 2 루트 7 하니까 지워지고 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8이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y는 사인 법칙을 쓰려면 이 각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죠. 그쵸? 코사인 법칙을 이 3분의 2파이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면 y 값도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따라오십니까? 퀴즈님 됐어?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490번 갑시다. 490번. 원래 490번에다가는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여러분들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여가지고. AP의 길이를 구합니다. 질문이 없나요? 471번하고 y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못 풀었다면은 왜 못 풀었는지 좀 생각하세요. 471을 풀었는데 못 풀었다. 글쎄 완전 똑같은 문제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에선 AP를 구하래요. 여기 있는 이걸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줬을 텐데 QR이 3이라고 줬어요. 자, 볼게요. 그럼 일단 뭐부터 보여야 되냐면 여기 직각 보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원이 보여야 돼.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니까. 더 나아가서 여기는 이 AP가 뭐로 보여?
지름으로 보여야지. 그치? 그래서 AP를 구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지름을 구하라는 얘기로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 이 문제는 어쨌든 무조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인 법칙이 있어야 된다고. 외접원 나오면 사인 법칙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내가 이놈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쓰려면 이 변을 알고 있으니까 이 세타를 구하여 사인 세타 분의 3은 이 R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해? 사인 세타. 이 세타 어떻게 구해? 큰 삼각형에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ABC에 대하여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고 세변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됐니?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사인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림이 보이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491번 491번 갈게요. X가 5이면 R은 2분의 5다. R은 4이면 A는 8사인이다. 이거 기억 니은은 잘했을 것 같은데 아니 말고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외접원 나왔어. 외접원 그치?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인 법칙 일단 박아 놓으시고 기억부터 천천히 보면 A가 5래. 그럼 A가 5야 그치? 그럼 이거 뭐로 보여? 3, 4, 5 직각삼각형 뭐야 보여야지. 3, 4, 5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치? 여기 직각이야 기억은. 그럼 여기 직각이니까 이 5라는 길이가 뭐가 돼? 지름이 돼야지 지름 그치? 그러면 5가 지름이니까 이 R이 5인 상황이니까 R의 2분의 5 맞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자, 니은 이번엔 R이 4래. 그때 A하고 sin A 이거 뭐라는 얘기야?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 아니야? 마주보는 변과 각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야. 그럼 사인 법칙 써보면 여기가 ABC입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sin A분의 A가 2R 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A는 8 sin A가 당연히 맞다라는 거죠. 얘는 사인 법칙에 의해 맞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이제 이 디귿이지 디귿. 디귿 어떻게 푸는지 잘 봐야겠다. 자 디귿 보면 보이죠 보니까? 쉬었다 합시다. 갑니다. 자 일단 여기는 뭐 디귿만 좀 주의 있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제에서 각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 A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각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 내가 구하려는 건 이 각인데 지금 문제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얘는 코사인 법칙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단 말이야. 일단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 코사인 법칙 쓰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16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난 A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여기서 정리가 안 돼. 일단 여기서 뭐 그냥 연산만 한번 해보면 24분의 25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와요 일단. 근데 봐봐. 문제에서는 A의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세타의 최대값. 보세요. 자, 코사인이라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는 0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지. 그쵸? 그리고 여기 뒤에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여기가 지금 파이여서 세타라는 각은 어쨌든 파이를 절대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지. 180도 넘어갈 수 없어.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나는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 세타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면 또는 여기 세타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y는 코사인 세타거든. 세타가 점점 커지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점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 느껴지니? 세타가 커질수록 이 y값은 점점점 작아진다는 거지. 따라와. 자 그러면 이 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각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제일 오른쪽에 있을 때니까 이 y가 제일 작을 때를 구하는 얘기 아니야? 세타가 가장 클 때가 뭐냐면 코사인 세타가 가장 작을 때란 얘기예요. y값이 가장 작을 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라는 이 값이 제일 작아야 돼. 그러려면 이 a는 제일 커야겠지? a가 제일 커야지 이 값이 작아지는 거 아니야? 맞니? 왜냐면 a제곱을 빼는 거니까. 즉, 이 최대값은 a가 루트 13일 때를 의미하는 거야, 사실. 정리해봐. a가 루트 13이면 코사인 제일 작아져. 코사인 작아질수록 세타는 점점 커진다. 각은 점점 커진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a가 루트 13일 때 이 각이 60도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 a를 루트 13이라고 갖다 써주시고, 그럼 a가 루트 13이니까 여기가 13이 되는 거고요. 정리하면 24분의 12, 즉 2분의 1 되는 겁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되는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가 맞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1 세타는 a가 루트 13일 때 60도가 맞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496번 492번 갈게요. 492번 혹시 다 해야 될까요? 492번? 제발 얘들아 매너하세요. 다 해요? 네. 자, 이거 지울게요. 뜯어. 이번에다가 댓글 따로 쳐놓으시고 외접원의 넓이. 봅시다. 자, 문제에서 코사인 A가 3분의 1이라고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A라고 하면 코사인 A를 주고 있어요. 자, 일단 1번 보면 사인 A 더하기 C를 물어봤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거 A 더하기 C는 파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사인 파이니까 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2번을 막 답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번. 왜냐면 나는 A 더하기 C가 파이인 거 알고 B 더하기 D가 파이인 거 아는데 A 더하기 B는 막 모르니까 저기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A 더하기 C가 파이인 거 알고 있고 B 더하기 D가 파이인 거 알고 있어. 근데 얘는 A하고 B에 대해서 얘기하고 얘는 C에 대해서 D하고 C하고 D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막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인다라는 거지. 핵심은 이 둘을 비교하려면 A, B를 C, D로 바꾸거나 C, D를 A, B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A를 C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니? A를 일단 C로 바꿀 수 있어. 파이 마이너스 C 이렇게. 마찬가지로 B도 D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B도 D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해야지 조금 더 쉬워 보인다는 거지. C의 D로. 따라오니? 정리하면 얘가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P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때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는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가 되고 코사인은 우함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에는 얘랑 똑같다 이거 맞습니다. 그고요. 자, 성분 비디를 구하여라. 이거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각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A.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면 답 나오는 거지. 그치? 3번은 그냥 하나의 원스텝 문제니까 안 하고요. 자, 5번 외접원의 넓이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외접원의 넓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BD 구했어. 얘가 4루트 11이야. 그러면 사인 A분의 4루트 11이 2R 이렇게 가야지. 마지막 5번은 사인 A분의 정확히 말하면 파이 마이너스
4 루트 11이 2R 이렇게 가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니까 넓이가 나오고. 자, 이제 마지막 4번을 보면 되는데 sin DAC분의 sin BAC니까 일단 각이 BAC, DAC는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세타1, 여기를 세타2라고 하면은 sin 세타1과 sin 세타2를 비교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sin 세타1을 알려면 이 삼각형에서 sin 복수 쓰면 되겠네. sin 세타1은 sin 세타1분의 10은 2R 이렇게 하면 되겠다. 2R.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sin 세타2분의 6이 2R 이렇게 되죠. 된 여기까지. 자, 그러면 sin 세타2는 2R분의 6 이렇게 되고요. sin 세타1은 2R분의 10 이렇게 돼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이걸 대입하면 끝이지. 자, sin DAC는 sin 세타2니까 2R분의 6 그리고 얘가 2R분의 10 이렇게 정리하니까 지워지고 3분의 5 얘가 잡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5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5가 잡는다. 됐나요? 하나하나 5개의 문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5개의 문제를 푼다고. 자, 넘어가서 492번 있고요. 478번 아닌가요? 제발. 아닌데요? 자, 478 갑니다. 478. 제곱이 3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3b 제곱 탄젠트 a 더하기 b를 더하기 그리고 삼각형 ABC 나옵니다. 자, 갑니다. 자, 그럼 일단 삼각형 ABC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슬슬 바뀌었을 것 같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니까 당연히 a 더하기 b로 보는 게 아니라 파이 마이너스 c라고 봐야 되고 각변하고 14버리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C 이거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마이너스 탄젠트 C를 구하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이 식을 내가 잘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코사인 법칙이라고 보여야 된다라는 거야. 코사인 법칙. 이게 안 보여서 못 푼 것 같아. 자, 양쪽을 3으로 나눠봐. 양쪽을 3으로 나누면 주어진 얘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3분의 2AB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나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즉 코사인 C라는 애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이 똑같은 식이어야 됩니다. 이 둘이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코사인 C를 아니까 탄젠트 C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코사인을 아니까 탄젠트를 구할 수 있다. 일단 코사인을 가지고 사인을 구하면 사인 C는 자, 이거 제곱하면 9분의 1 그럼 이거 제곱하면 9분의 8 나와야겠지? 맞아, 둘이 돼서 1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9분의 8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를 틀리거든요. 그리고 음수는 될 수 없다라는 거. 삼각형에서 사인이라는 건 1, 4분의 2, 3분의 2 음수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탄젠트는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하면 답이라는 얘기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답을 내면 2루트 2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496번 495번 더 가야겠다. 495, 496, 497 494번도 있어? 네. 491번도 있다. 됐다. 494 495 496 497 498 499 오, 좋아. 자, 494번부터 쭈루룩 갈게요. 499번까지. 자, 494번 갑시다. 형님.
BD의 길이를 구하라.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가장 기본부터 합시다. 기본. 평행 나왔잖아. 평행. 같은 각 먼저 체크해야겠다. 그치? 그럼 같은 각 체크하면 여기랑 여기 같은 거 같고요. 또 여기랑 여기 같은 거 같고요. 또 있나요? 뭐 여기랑 여기 뭐. 네, 됐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 같은 각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변의 길이 지금 색이 같은 거 보이니? 그러면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일단 원이 이렇게 하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중심인 원 이렇게 변의 길이 색이 같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뭐 원 그리면 그리고 선생님은 안할 것 같아서 안 그리네요. 원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놈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문제인데, 봐봐. 일단 여기 9라고 알고 있고 9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놈의 길이 구하려면 이 각을 일단 알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이 각은 알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 지금 억각이라고 체크했는데 지금 얘는 변의 길이가 이 세 개가 같아서 이 삼각형들이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도 x야 사실. 여기까지 괜찮니? 왜냐면 여기는 이 변과 여기는 이 변이 같으니까. 그래서 변의 길이 활용해서 각도를 더 체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여기가 9고 여기가 9잖아. 맞아? 그러면 이 각과 이 각도도 똑같겠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굳이 동그라미라고 하기보다 이제 여기를 EX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니? 굳이 동그라미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EX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어쨌든 여기 이 변의 길을 찾으려면 이 각을 최대한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 이 각을 찾으려면 여기 각을 알아야 돼. 근데 여기는 이 각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는 이 각입니다. 이 각이 파이 전체 180도에서 4x를 뺐다라는 거죠. 맞나요? 180도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x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에 대한 이 전체 큰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4x에다가 2x를 더해버리니까 전체 큰 각이 파이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얘기예요. 파이 마이너스 2x. 여기까지 괜찮니? 왜냐면 당연히 이 길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각을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각을 찾으려고 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따라와. 자, 그러면 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x만 알면 이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이 변의 길이가 나오겠다. 그럼 코사인 2x를 알 수 있는지 또 보니까 코사인 2x가 여기 있네. 코사인 2x는 여기서 구하는 거야. 자, 이 삼각형 보시면 9, 9, 6 세 변의 길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코사인 x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또 코사인 법칙 써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 제곱은 9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x. 됐나요? 그럼 네모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코사인 x를 어디서 구해?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오케이. 계산을 생략하고. 그래서 일단 막 각을 먼저 표시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각. 똑같은 각을 습관적으로 먼저 표현해주셔야 돼요. 자, 495번 갑니다. BC가 11루트입니다. 코사인 C, A, B가 3분의 1. 그리고 A, B를 5대4로 내분하는 점이 D입니다. 5대4. 외접원의 넓이. 외접원의 넓이.
자, 일단 이 문제 보면 마찬가지로 기본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에서 이 A, B가 지름이래. 그럼 지름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 직각 무조건 체크해야 돼. 맞니?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래. 근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코사인 세타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가 3대 1이란 얘기죠. 따라옵니까? 그러면 여기는 길이 뭔지 몰라. 하지만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3K, K 잡아야 돼.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피타 써버리면 K 값이 나오겠네요. 자, 피타 쓰면 9K 제곱을 K 제곱 더하기 288 이렇게 되고요. 8K 제곱이 288 이렇게 되니까 8로 나눠. 그러면 36에서 K는 6 이렇게 나와요. 그럼 K가 6이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18이고 여기는 이 길이가 6이 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각각의 길이가 5대4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8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근데 문제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라는 문제네요. 잠깐만, 무슨 외접원은 바로 끝나는 거예요. 삼각형 CAD의 외접원이고요. 삼각형 CAD.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삼각형 CAD 이렇게 쪼개서 이놈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대충 원을 그려보면 뭐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저기서 사인 법칙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저기서.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을 써줘서 외접원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이를 알아야지만 사인 세타분의 이 길이가 2R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길이를 x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사인 세타분의 x가 2R. 그래서 x를 구하면 끝이야. 따라오니 그럼 이 x는 어떻게 구할 거야? x는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죠. 여기 두 변과 10, 6 그리고 세타 알고 있죠? 세타 알고 있죠? 코사인 법칙으로 x 구하시고 x를 가지고 사인 법칙 쓰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거 보이셔야 돼요. 여기 두 변의 길이하고 킹가니까 코사인 구하시고 그에 따라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합니다. 됐어요? 자, 넘어가서 496번 쭉쭉쭉 갈게요. 반지름이 아니라 BT가 루트 이상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다. A, B, C, D 정삼각형 ABC 때 반지름 아래 길이를 구하라.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얘기지. 외접원. 그러니까 어쨌든 마무리는 사인 법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사인 법칙을 내가 알려면 당연히 마주보는 각과 변을 찾아내야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놈은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도 또한 60도라고 알고 있다는 거지. 특수각이니까 저렇게 써줍시다.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60도라고 체크하는 순간 여기도 당연히 3분의 8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어떤 길이를 알 수 있냐면 길이는 누구네? 자, 일단 여기에는 이 변을 알고 문제에서 어쨌든 사인 법칙을 써줘야 되니까 여기에는 이 BC하고 사인 법칙을 먼저 한번 써보자. 그 다음 여기는 이 각도도 알고 여기는 이 변의 길이하고도 또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사인 법칙 먼저 두 개 씁시다.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3분 BC가 2R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3분 BC라는 얘는 2R 사인 3분의 파이 즉 루트 3R 이렇게 되는 거야. 3분 BC가 루트 3R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CD도 내가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쓰면 사인 세타분의 3분 CD가 2R 이렇게 되고요.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3분 CD는 3분의 2 루트 3R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 길이가 3분의 2 루트 3R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이제 R이잖아. 지금은 사인 법칙을 활용한 거지. 이제 코사인 법칙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코사인 법칙 활용하면 여기서 R에 대한 식이 나와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계속 코사인만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사실 풀 수 없고 사인 법칙을 가지고 천천히 각각의 변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변을 표현하고 이 변을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R의 값이 나온다는 거지. 코사인 법칙은 얘로 쓰는 게 편하겠죠? 여러분들? 이것보다는 왜냐면 이건 또 코사인 불려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 답은 삼각형 비심리하네요. 코사인 법칙 쓰면 됩니다. 끝. 넘어가서 497번 갈게요.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여기가 1대이다. 그래서 M에서부터 쭉 이렇게 뭐 이렇게 흘러가는 이놈의 추단거리를 구하라. 지우고. 자, 봅시다. 자, 일단 입체 도형에서 추단거리 문제 어떻게 풀어? 아까부터 해야지. 중학교 때 막 저런 거 많이 풀어봤어야지. 입체 도형에서 추단거리 어떻게 풀죠? 근데 전개도 펼쳐서 일직선이 될 게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놈을 펼쳐야지. 펼쳐. 그러면 삼각형이 봐봐. 이 변은 이 삼각형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 변은 옆에 있는 삼각형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 변도 옆에 있는 삼각형 따라오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삼각형 펼친 전개도를 알다 한번 그려보세요. 30초입니다. 30초. 전개도 그려. 밑변은 애초에 그릴 필요도 없어요, 얘들아. 밑변은 이 세 개만 펼쳐서 그리면 되는 거야. 세 개만. 기준치 않고. M에서 시작합니다. 자, 펼쳐볼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는 이 첫 번째 삼각형 이렇게 그렸습니다. M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더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하나 더 그려. 그냥 옆에 하나 더 그려. 이렇게 원래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거 꼭지점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펼쳤다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 꼭지점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하나도 이 꼭지점 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야겠지.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그리고 일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왜냐면 정삼각형이죠. 그럼 60도, 60도, 60도니까 얘가 180도 일직선이 될 수밖에 없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여기 가고 여기까지 가는 거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야, 이거 전개도 끝이면. 이 길이를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이 길이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3인 게 두 개 있으니까 6이고 여기 있는 이 값은 3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이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전개도 이거 그냥 펼쳐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이 한 꼭지점을 펼친 겁니다. 이렇게 펼친 거예요. 뻘쭘하네요. 됐나요? 넘어갑니다. 498번 마찬가지로 전개도 그리세요, 여러분들. 498번이 좀 더 쉬워 보이네. 그림은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갔다가 자, 이렇게 오세요.
이만큼이 3. 우선은 여기가 12. 등산로의 길이를 보여.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전개도 30 줄 테니까 그려보세요. 이 빨간색 선도 표현해 보시고. 부채꼴 이렇게 있고, 원 이렇게 있겠죠? 그쵸?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 OA라고 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한 바퀴 돌면 여기는 여기 끝까지 가야지 한 바퀴 도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렇게 쭉 포개지는 거니까. 맞아? 근데 여기 아래 3을 남겼으니까 이만큼 여러분들 쭉 연결하면 이만큼 아래 3이 남는다. 일단 이런 그림이 나야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한 여기 이놈이 10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이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9가 되겠네. 12에서 9를 12에서 3을 빼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문제는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럼 내가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각을 찾아야겠죠? 그럼 이 각 어떻게 찾아? 왜 또 중학교 왜 봤는지? 이 각 어떻게 찾죠? 동료가 이 각 어떻게 찾아요? 부채꼴 전개돼서 이 각 어떻게 찾아요? 연주가 어떻게 찾아요? 네, 원주. 여기에 있는 이놈이 이 원의 둘레랑 똑같다는 거죠. 이걸로 찾는 거지, 얘들아. 여기에 있는 이놈의 둘레랑 이놈의 원의 둘레가 똑같다고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이놈의 길이가 뭐야? 호의 길이, R세타가 되는 거야, R세타. 이놈의 길이가 12세타가 되는 거죠. 반지름 세타 이렇게 이놈의 길이가 12세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 이놈의 둘레는 반지름이 4인 1이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이놈의 둘레는 여기 반지름이 3이니까 8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타를 구하면 세타는 12분의 8파이 3분의 2파이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셔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변하고 끼인 값을 아니까 코사인 마트스는 답이 나옵니다.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개도 그릴 줄 아셔야 되고요. 전개도에 따른 나머지 특징들, 이놈의 각 구하는 방법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끝. 사, 9, 9. 골프를 쳐요? 이거는 수학 문제 풀고 있는데 이것도 골프 치고 여기 치고 자, 얘들아 일단 문제 이렇게 나와있고요. 선생님이 지금 시연할게요. AC의 길이가 240이라고 나와있고요. BC의 길이가 60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CAD가 30도, 여기가 30도고요. BCA 30도, 여기 30도라고 나와있고요. 마지막 BCD도 30도예요. 여기도 30도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BD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선우야, BD 찾으려면 뭘 알아야지 BD를 구할 수 있어? 여기 내가 BD 찾고 싶어. 그럼 뭘 알면 내가 BD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저번? 봐봐. 여기 있는 이 BD는 일단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각하고 여기 편 있잖아. 그치? 그럼 뭘만 알면 돼? 이 CD 알면 끝 아니야? CD 알면은 두 변하고 띵과 안으니까 BD가 끝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얘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변의 길이를 물어보는 게 원 스텝이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여기 30도, 여기 30도. 수가 두 개 보이니 수nem을 내려야지. 됐나요? 그러면 길이 B가 2대 1대 루트 3.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등변삼각형이니까 120이야. 이등변삼각형 120. 그럼 여기가 길이 B 활용하니까 40 루트 3. 여기가 80 루트 3이 된다는 얘기. 2대 1대 루트 3.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삼각형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BD 값이 나온다는 거죠.
놓쳤나? 괜찮아? 많이 했다. 자, 501번 갑니다. 501번. 이거 누가 이거 질문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이거 일부러 질문한 거 아니야? 이거 질문하면 가만 안 둔다 그랬는데 이거 질문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저번에 반지를. 자 봅시다. 자 일단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나왔어. 그치? 그래놓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물어봤다. 그럼 내저번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니 성빈아? 내저번의 반지름 선생님 물어보면 그래 넓이. 이거 넓이로 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에 4 더하기 5 더하기 7의 내저번의 반지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따라와. 그러면 세변의 길이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죠. 세변의 길이 알면 넓이 구하는 방법을 한번 잡아. 오케이? 그러면 코사인 스타 구할 수 있지? 뭐 나오겠지? 이거 가지고 사인 스타 구할 수 있지? 뭐 나오겠지?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주신다. 됐나요? 이거 저번에 프린트에서는 이게 기본이었다 얘들아. 저번에 프린트 그 뒷페이지에 있는 거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야지 문제 풀 수 있었어요. 자, 넘어가서 504번 갑니다. 504번. 뭐야 이거? 뭐야? 내저번의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 자 볼게요. 자 일단 504번하고 503번은 묶어놔야겠다 얘들아. 504, 503 묶어놓읍시다. 504, 503 묶으셨어요? 두 개를 같이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503번부터 간략하게 빠르게 좀 증명하고 갑시다. 자 봐봐 얘들아. 다시 정리. 세변의 길이를 알면 뭐 먼저 구할 수 있어? 머릿속 떠올려. 코사인. 그치? 그럼 코사인을 구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인하고 탄젠트 구할 수 있어. 맞니? 그러면 이때 이 사인을 가지고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외저번의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어. 맞아? 그럼 이 넓이를 활용해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 넓이와 이놈 사이의 각 관계를 지금부터 써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3번은 외저번의 반지름도 넓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넓이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별거 아니야. 자, 선생님이 여기를 뭐 A 여기가 이거 아니죠? A, B, C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놈의 넓이를 표현하면 이놈의 넓이는 2분의 1 여기라고 갑시다. BC sin A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나요? 이게 일반적인 넓이 공식인 거잖아. 근데 이 sin A를 sin 법칙에 의하면 2R분의 A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놈이 외저번 4R분의 ABC로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503번 증명이 아니라 2분의 1 BC sin A라는 걸 sin A라는 걸 그냥 sin 법칙으로 바꾸기만 하면 얘가 나온다. 증명 끝이라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내저번의 반지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선생님은 애초에 이렇게 읽어. 내저번의 반지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를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넓이밖에 없는 거야. 내저번의 반지름을 활용하는 방법은 넓이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넓이에 대한 식을 써보면 넓이에 대한 식이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반지름 얘가 넓이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 넓이를 외저번까지 공식을 써가지고 한번 써보면 얘가 4R분의 ABC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올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저번의 반지름이 3이니까 얘가 3이고 외저번의 반지름이 6이니까 얘가 24인 거야. 정리할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분의 3이야.
그럼 여기다가 24분의 ABC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니까 정리하면 36분의 ABC가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낸 거야. 얘가 얘랑 똑같다.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이놈을 내가 변의 길이로 바꿀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러면 얘가 2R분의 A, 얘가 2R분의 B, 얘가 2R분의 C, 그리고 얘가 2R분의 A 더하기 2R분의 B 더하기 2R분의 C. 그러면 분모분자의 2R 곱합시다. 자, 분모분자의 2R을 곱해버리면 얘는 이거 하나만 지워지는 거지. 하나만. 얘들아. 그래서 4R 제곱분의 ABC 이렇게 따라오고요. 분자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기 분모에 1이 있으니까 A, B, C 분의 4R 제곱. R이 6입니다. R이 6이에요. R에다가 6 대입해. 그러면 36 곱하기 4, 144. A 더하기 B 더하기 C. 내가 구하려는 답이 이거란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넓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활용하는 건 넓이밖에 없으니까 넓이에 대한 식을 내저번의 반지름과 외저번의 반지름까지 이용해서 식 하나를 끄집어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ABC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쪽을 ABC로 나눠버리면 ABC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6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36분의 1입니다. 답은 4이 되는 것이죠.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선생님 이 공식 외워야 돼요? 이거 4R분의 ABC? 어딨어? 지웠니?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들? 끄집어내는 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걸 활용하는 문제가 사실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안 나와요. 거의 본 적 없어 선생님이 살려서. 되겠죠? 하지만 유도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해결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지우고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자, 511번 갑니다. 511번 11. 했잖아. 3대1로 내분하는 점. 네, 3대1. 3분의 1과 8. 색칠한 분의 넓이. 자, 봅시다. 자, 일단 도형은 얘들아, 도형 문제를 풀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원 나오고 막 각도 표현되어 있으면 똑같은 각 찾듯이, 그리고 원 나오고 접선 나오면은 이어서 수익 표시하듯이 도형에서 가장 기본이 있다고. 이 문제는 접어버린 거잖아. 그럼 접어버린 거에 대한 기본은 뭐야? 같은 변의 길이 표시해 주시고, 같은 변의 길이 표시해 주시고, 같은 각, 여기 60도겠죠? 60도 3분의 파이 표시해 주셔야죠. 이게 일단 저번 문제의 기본입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내가 이 길이 같다라는 거 어떻게든 활용할 것 같으니까 x라고 할게. 그럼 여기 x 되겠죠? y라고 하면 y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x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8-x고 이만큼의 길이가 8-y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밑변이 3대 1이니까 한 변의 2가 8이니까 여기가 6이 나오고 여기가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x값이 나오는 거야. 코사인 법칙은 여기가 60도니까 쓸 수 있겠지? 코사인 법칙 써서 x를 그 다음 똑같아. 여기는 이 삼각형을 가지고 여기 60도니까 코사인 법칙 써서 y를 구해. 됐니? 그럼 내가 구하려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가장 기본부터 하시고 그 기본 어쨌든 활용해야 할 테니까 문자 잡았어. 문자 잡아놓고 보니까 코사인 법칙이 보인다는 거지. 됐습니까? 기본적인 건 크게만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크게. 자, 넘어가서 513번 갑니다. 끝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안 되네. 513번에 글표 3개. 이게 좀 어렵죠?
헷갈릴게요. 정삼각형. 자, 일단 그림 천천히 따라가서 그려보면 여기 내부에 점 P가 있대요. 근데 P에서부터 수선의 발 내렸대요. 이렇게. 수선의 발. 그래서 이 각각을 DEF라고 하겠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도형 봤어야 돼. 수선의 발. 일단 먼저 넓이 활용할 것이다. 삼각형 3개로 쪼개서 넓이. 이거 계속 보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일단 넓이 첫 번째 나와야 되고. 자, 그리고 이때 삼각형 DEF의 넓이가 루트 3이래. 이번에 여기 안에 이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3이래. 삼각형 DEF가 루트 3이다. 이때 PD제곱, PE제곱, PF제곱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자, PDP 이거 쓰기 싫으니까 여기 ABC라고 할게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얘가. 괜찮지? 자, 그럼 일단 이 A라는 길이, B라는 길이, C라는 길이를 가장 먼저 활용하는 게 넓이다, 넓이. 넓이 먼저씩 세워야지, 넓이씩. 자, 넓이씩 세워보시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4분의 루트 3 A제곱이 전체 넓이가 삼각형이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2분의 1 4루트 2 A 이렇게 쪼개면 2분의 1 4루트 2 C 이렇게 쪼개면 2분의 4루트 2 B 묶어 2분의 1 4루트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해서 일단 식 하나가 나와야죠.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래서 일단 그림만 보고 바로 넓이씩 끄집어내시고, 자, 정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애가 얘가 이렇게가 되고요. 얘가 32니까 지워지니까 8루트 3이 돼. 이렇게 들어. 2루트분의 8루트 3이 들어요. 오마이갓.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나머지 식을 어떻게 끄집어내냐. 그리고 봐봐, 얘들아. 힌트는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라면 이거 주고 이거 구하래.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야, 사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라는 식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니? 이거? 좀 익숙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라는 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를 보면 AB는 이거 되게 곱한 거지. 맞아? 그럼 AB라는 식이 의미하는 건 사실 이놈의 넓이다라고 보여야 돼요, 얘들아. 그럼 이놈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여기 각을 알아야겠지. 이 각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잖아. 여기가 몇 도야? 정삼각형 60도라고 이 각을 주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이야. 여기가 90도니까 이만큼 더해서 180도 돼야 된다고. 근데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이 각이 3분의 2파인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가 90도니까 얘가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2파이라고. 이거 안 보이는 것 뿐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DEF라는 게 사실 어떻게 써지냐면 보세요. 삼각형 DEF가 이만큼의 넓이, 즉 2분의 1의 AB 사인 3분의 2파이 더하기 이만큼의 넓이 2분의 1의 BC 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리고 2분의 1의 CA 3분의 2파이. 근데 얘가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나오겠죠? 요놈하고 요놈을 가지고 이걸 구하는 겁니다. 까먹진 않았죠? 이거 제곱하고 도배해서 빼면 되죠? 이해되세요? 근데 얘들아, 힌트는 사실 여기 있는 거야. 이걸 구하라고 했고, 이걸 구했고 이걸 구하래. 그러면 AB, BC, CA에 대한 식을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삼각형 DEF를 표현해야 되는데 AB, BC면 이 삼각형 쪼개서 보라는 얘기구나. 근데 이 각을 알아야 되네. 각을 직각 이걸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거꾸로 가셔야 돼요. 거꾸로. 넘어가서 516번. 이번 시간에 못 끝내겠다. 아쉽다.
자, 물어볼게요. 넓이 구하라. 자, 물어볼게요. 준호야. 예. 여기 몇 도? 대주. 오, 안 통하네. 여기 몰라요, 얘들아? 여기 60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신나가지고. 그쵸? 여기 뭐, 외접원 이런 얘기 없으니까 60도라고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각은 몰라요. 까비. 자,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왜요? 자, 그럼 넓이를 구하려고 보면 이거부터 이렇게 쪼개야겠다. 그치? 그러면 일단 이놈의 길이는 구할 수 있겠죠? 맞죠? 왜? 두 변과 끼인 거 아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러분들 질문. 선생님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두드려 맞습니다. 이러다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넓이 구할 수 있어야죠. 됐습니까? 끝. 시작합시다. 자, 갈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CD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삼각형 ABD 넓이 줬죠? 네. 자, 일단 뭐 저렇게 나와있고 삼각형 ABD의 넓이를 줬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 각을 주고 있다라고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일단 각을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가 2분의 3 루트 7이 된다라는 거지. 그 사인 세타 먼저 구하면 사인 세타는 2 지워버리고 3 루트 2분의 얘니까 2 루트 2분의 루트 7이거든요. 3루트를 나오니까 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나는 일단 여기에 대하여 사인 세타를 구한 거예요. 사인 세타. 그럼 내가 여기는 이 각을 아니까 이제는 두 번째로 이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BD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야지. 그치? 그래서 일단 코사인으로 바꿔주시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보세요. 자, 이거 제곱하면은 뭐예요? 8분의 7이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뭐 나와야 돼? 8분의 1. 그럼 얘는 이렇게 사실은 뿔마. 맞아. 근데 문제에서 그래서 예각이라고 준 거야. 예각이니까 플러스다라는 거지. 따라오니? 그래서 코사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를 구해. 그럼 여기 길이 이제 어떻게 구해? 이 각을 알면 이 각을 알고 있는 거지. 됐니?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답이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각을 알면 이 각을 안다.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답이 나온다. 끝. 자, 520번 갈게요. 그 문제만 얘들아, 그 문제만. 헐. 6등분 한다 그래. 뭐가 하는지 모르겠지. 6등분하는 점 중 연속된 3개의 적을 이때 AP 더하기 CP가 8이다. 사각형 ABCP를. 자, 520번에다가 별표 치고 별표 한 3개 쳐놓을까요? 유형 써보세요. 유형 520번 6등분 써놔. 6등분에 대한 유형이에요. 6등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아예 개념화해서 먼저 정리를 하는 게 나아요. 자, 일단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놈들을 6등분하는 점들 여러분들이 찍어봐. 6등분. 그러면 6등분을 한 다음에 걔네를 다 연결하면 몇 각형이 나오는 거야? 점 6개 찍으니까? 6각형, 정육각형이 나오거든요. 여기 해가지고 6등분 찍으면 뭐 정육각형 그리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6등분된 점이 찍혀야 돼. 근데 이 중에 A, B, C란 얘기는 여기란 얘기야 사실. 연속되는 세점, 6등분에 연속되는 세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정육각형이 중요한 이유는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으로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60도인.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는 이 변의 길이가 사실 모두 같다라는 걸 보이셔야 돼요.
징그럽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사실은 같은데 얘네가 뭐랑 같아? 늘 저번에 반지름하고 같은 거야 얘들아. 얘가 R인 거야. 이게 바로 보여야 돼.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여기에 있는 이놈에 대하여 이놈의 반지름하고 똑같은 얘가 6등분에 대한 유형이에요.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일단 저거를 기본으로 깔고 이제 문제를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P 더하기 CP가 8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자, 그 다음 여기는 얘네가 어쨌든 저런 형태잖아. 저런 형태. 그럼 여기는 이 각이 뭐라는 얘기야? 120도. 오케이. 3분의 2파이라는 얘기죠. 맞나요? 여기는 이 각은 똑같이 3분의 2파이라는 얘기지. 아니죠? 뭐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각이 3분의 8가 된다는 얘기죠.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문제에서 혹시 반지름 같은 거 좋네요. 반지름을 3이라고 줬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3이라고 돌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 x 더하기 y가 8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놈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보면 여기 두 변하고 게임각 나와 있잖아. 그럼 당연히 AC를 구할 수 있어야지. 맞아? 그러면 이 AC를 구했으니까 여기서도 코사인 법칙 쓰면 또 XY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오겠지. 이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 쓰면 XY에 대한 식이 하나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연립하면 XY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넓이 구하면 다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정육각형에 대해서 6등분에 대해서 먼저 저는 저렇게 알고 계세요. 오케이? 자, 마지막 521번 갈게요.